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청와대 지금 나랑 리벤지 매치 한번 하자고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전부터 청와대를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압수수색이 어떤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무려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그런 곳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긴 하죠. 그런데요, 엄밀히 보면은 군사시설이 있고 군사시설이 아닌 곳이 있어요. 제가 청와대 3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군사시설이 아닌 곳만 특정해가지고 사실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군사시설을 제외한 민정수석실 그러한 사무실들만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곳만 몇 군데 딱 찍어가지고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승인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요, 뭐 그런 법률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상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을 때에는요,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그 압수할 물건 중에서 자신들이 그냥 몇 개 찍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범죄 관련된 증거물이 청와대 경내에 그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내로 딱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건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번 건이었죠.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건이요, 모두 제가 공익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결코 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방송에 할애하는 시간 이외에는 늘상 사람을 만나고 제보자를 만납니다.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방송이고 그 외에 개인적인 활동은 계속 왕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입술이 터져라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잠이 모자라서 얼굴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보기 좀 그래서 여러분께는 죄송스럽지만은 저는 이 활동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압수수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입니다. 법원에서는요, 통상 기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 영장을 내어주었다는 거, 이것은요, 법원도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로는요, 법원이 보기에도 청와대의 핵심들이 금융위원회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이 감찰 무마의 배경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감반의 그 감찰 결과 금융위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 유재수가요, 청와대 핵심들의 청탁을 받아서 도와주는 그러한 듯한 취지의 그 텔레그램 문자 내역이 확보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그 핵심 인사들이 평소 그렇게 해왔던 사이라서 유재수에게 빚이 좀 있다고 봐야죠. 자,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고 약점이 좀 있으면요, 그 사람이 부탁할 때 그거 거절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금융위 내부의 인사 문제를 그것을 부탁했던 사람들이 핵심 실세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에서 유재수와 함께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대화를 했던 그 인사 문제를 논의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백원우 있죠? 이 백형이 이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백원우의 컴퓨터도 압수수색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예요. 제가 영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필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이 조국의 지시 등등 그 내막을 모두 시인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에서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다, 딱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가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줄 그러한 사유는 막 그냥 차고 넘친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청와대 측은 작년 12월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 올라가죠? 이것은 조국이 해명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재수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이 그 비위를 밝혀달라고 얘기하니까 조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근거가 약하다,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국이 변명했는데요. 자, 1년이 지난 지금 검찰이 유재수를 딱 수사해 보니까 수천만 원 이상의 뇌물수수가 나와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조국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반부패 비서관실이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무슨 민정비서관이 감찰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한다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니들은 감찰이나 징계가 아니고 민심 동향 수집이잖아. 친인척 관리하고. 자, 이미 반부패 비서관실에 우리 특감반에서 금융 담당인 그 이모 특감반원이요, 이 첩보를 수집 작성 보고까지 했고 감찰 조사까지 했던 것입니다. 담당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백원우가 금융을 담당한다고 합니까? 정말 생뚱맞은 변명 아닙니까? 참으로 이거 궁색합니다. 여러분, 조국은 세워보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분명히 백원우의 상관이죠. 이것은요, 상관이며 결재권자인 민정수석실 총수인 조국과 그 행동대장인 백원우가 이 둘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잠시 우리의 시선이 백원우한테만 쏠려 있는데요. 우리는 끝판대장이었던 그 조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과 백원우입니다. 조국과 백원우요. 조국만, 백원우만 이거 아니고 조국과 백원우입니다. 제가 방송을 한번 했죠. 묻고 W가. 이 말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 다 책임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여러분들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도 결코 이 조국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공동범죄입니다. 조국과 백원우는요, 공범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청와대 측이 여당 측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인사카드로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기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훈령을 내세워가지고 검찰이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말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군인, 청와대의 우군이죠. 이 경찰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검찰을 상대로 이 고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겠다, 뭐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요, 자신들 그리고 여당, 법무부
경찰 등등 다수의 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검찰 쪽 입은요, 법무부 훈령으로 딱 틀어막아 놓고 자신들은 언론의 방어막을 막 쳐놓는 것입니다. 대변인 통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막 스피커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4개 기구를 총동원해가지고 사활을 걸고서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요, 언론에 일절 발설하지 말라는 그 압박 속에서요, 무수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청와대 측이요, 반칙을 넘어서 사수를 쓰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윤석열호 검찰은 정의롭습니다. 정의로워요. 딱 이겁니다. 너희들이 온갖 사수를 다 동원하더라도 우리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로 말하겠다.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 못하게 하니까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수사로 딱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희의 사술에 대하여 전공법으로만 딱 그냥 가겠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딱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겠다. 언론을 동원해서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우리를 압박을 해도 우리는 팩트만 딱 보고 그냥 가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동원한 법무부, 경찰, 언론, 민주당 그들의 무수한 공격으로 우리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리더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너희들의 감찰무마, 그 범죄 행위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딱 팩트만 보고 가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러한 다각도의 포위망을 딱 뚫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큰 것입니다. 최근에 법원을 보면요, 압수수색 영장을 그것을 발부해주는 그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조국 일가의 수사 때 여러 번 기각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감한 부분은 대부분 기각이었어요. 판사님들도 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를 딱 해준 거죠. 법원도 이 심각성과 이런 혐의에 대한 그러한 소명을, 그 소명이 상당하다고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요, 이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요, 윤석열호 검찰의 확실한 그 확고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지금 엄청 지저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고민정이는 심지어 저를 다시 들먹이고 있습니다. 제 욕하고 있더라고요. 이 6급을요, 이제는 민간인 유튜브 아닙니까? 지금도 저를 들먹이고 있어요. 내 탓을 하고 있어요. 나 흠집 내면은 수사 안 하나? 나 흠집 낸다고 여론이 크게 바뀌어? 이제 안 그래. 누구 똥이 구린지 한번 해볼까? 나는 그냥 똥이고 니들은 장염 걸린 똥이야, 이놈들아. 구역질 난다, 이놈들아. 어디 나한테 조국 유재수를 갖다 대냐? 니들은 그 똥을 닦아도 계속 묻어나오는 그런 똥이야.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야. 니들은 닦아도 안 돼. 내가 올 초에 했던 거, 그 양심선언, 그 비슷한 거 한번 더 해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입이 지고 조금 피곤하고 애들이 아직은 애기라서 돌봐야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쉬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니들이 승부욕을 다시 발동시키네. 니들 올 초에 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 6급 한 명 때문에 힘들었지? 그거 진짜 새로 다시 한번 해볼까?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 리벤지 내가 받아줄게. 참 잘됐네. 지금 검찰이 말 못하니까 내가 검찰 대변인 한번 할게. 내가 공보관 할게. 그리고 나 지금 민간인이야. 니들이 만들어줬잖아, 민간인으로. 지금 니들이 내 월급 줘? 고민정이 내 월급 줘? 문재인이 내 월급 줘? 어디 한번 나한테 와봐라 그래. 한번 기웃대봐. 내 안테나가 니들 안테나보다 훨씬 좋아. 안 믿어지지? 한번 와봐. 니들 그거 민간인 사찰이야. 나 민간인 지금. 니들 그거 무서우면 아예 니들이 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해봐. 자객을 한번 보내봐. 니들이 지금 내 공격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니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토시 하나 그거 다 팩트 있고 근거 있는 거야.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나도 조금 피곤해서 조금 쉬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내가 어디 한 번이라도 없는 소리 하든? 내가 허풍 친 거 있든? 아, 뭐, 그래. 소원이면 한번 와봐. 한번 맞으러 와. 니들 청와대는 공격력이 강한 거지. 그게 무시무시한 거지. 맷집은 없어. 니들은 유리 맷집이야. 니들 지금 6급한테 맞으면 엄청 그거 되게 아프다. 니들 쪽팔리기 싫으면, 쫄리면 그냥 가만히 찌그러 앉아있거라. 내가 니들한테 잘렸는데 그거 몇 대 맞는다고 지금 아프겠냐? 그런데 니들은 지금 나한테 맞을 것만 있는 거야. 지금 청와대 니들 처지를 잘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갑이고 니들이 을이야. 어디서 지금 나한테 갑질이야? 지금 니들 상태에서는 나한테 한두 방만 더 맞으면 그냥 실신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검찰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검찰을 응원하고 힘을 한번 실어줘야죠. 우리 유튜버들이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확한 팩트를 잘 전파하셔가지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이 김태우 TV를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50만 구독자분들께서는 각자 한두 명씩만 손을 잡고 저의 구독자로 모셔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 김태우 TV는요, 금방 100만 구독자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감 있는 방송 채널이 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청와대와 여권의 실상을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죄 지은 자들은 일벌백계 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